네, 국내 뉴스 브리핑입니다. 요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누진세가 올해부터는 개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맘 놓고 전기 썼다가 자칫 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태풍 때문에 과일과 채소값이 더 오르게 됩니다. 태풍 볼라벤에 이어서 산바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당장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해서 상임위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9월 10일 재정지원 강화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결국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KDI가 국내 성장률 전망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는 2.5%, 내년에는 3.4%로 내다봤습니다. 서민 대출 시장이 점차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규제에 발이 묶여서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 같은 경우 40%나 급감했습니다. 하우스 포적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규제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하우스 푸어족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개발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용산 관광개발 AMC가 지분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먼저 매일경제신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산바 때문에 과일과 채소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볼라반에 이어서 산바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당장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달아서 태풍 피해를 입은 과일과 채소가 이제 추석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식탁 물가를 크게 위협할 것으로 정부가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통과한 뒤에 추석 제수용으로 쓰이게 될 과일 등의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 과수원 작업과 바다에서 조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서 산지 물량과 시장 반입량이 동시에 부족한 상태로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고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뉴스토마토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받는 방안이 국회를 결국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9월 10일에 발표됐던 재정지원 강화 대책에서 주택 취득세와 그리고 취득세와 여러 가지 세금들, 여러 가지 양도세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시장 거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행 시기가 더 미뤄질 경우 시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장에서 판단이 있고 있는데 관련 법의 통과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셈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취득세 절반 감면이 담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은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를 통해서도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폐지안에 담긴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지만은 결국에는 개최조차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우리나라 싱크탱크인 KDI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결국에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는 2.5%, 내년에는 3.5%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국내 최대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으로 크게 내려잡을 정도로 세계 경기가 좋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5월 전망치는 3.6%였는데 1%포인트 넘게 하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인 노무라, 그리고 JP모건,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나 피치사가 전망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일단 취업자 증가세가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은 자영업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용 여건은 경기 악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이라고 이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서민들의 대출 시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융당국 규제에 발이 묶여서 저축은행 대출 규모 같은 경우 벌써 40%가 급감했습니다.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 제품 3대 제품도 결국 레임덕에 빠져서 흐지부지 되고 있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서 서민금융 대출 시장이 최근 들어서만 최대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웠던 햇살론과 미소금융 그리고 새희망 홀씨대출 등 3대 상품 역시 취급 실적이 매우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정권 말기에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 대출 정책도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우스포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금융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우스포족 대책과 관련해서 금융당국과 그리고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세일앤리스백 제도를 변형한 트러스트앤드 리스백 제도를 발표했지만은 실제 대상자가 상당히 적은 면입니다. 그리고 대출금 이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임대료를 내겠냐며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과 나머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이를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해서 신탁 방식으로 하되 문제가 되는 후순위 수익 증권을 유동하면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논의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네, 헤럴드 경제입니다. 용산 개발이 점차 삐걱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레일과 용산 관광개발 그리고 AMC가 지분을 놓고 크게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주주 간의 불협화음으로 결국에는 삐걱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 여기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코레일과 2대 주주 롯데관광개발이 자산관리 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 개발에 경영권을 놓고 현재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출자사가 용산국제업무개발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 방향과 속도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